예, 국민의힘 로고가 등장한 걸 보니 특정 인물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전반적인 내부 기류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의 충돌이요, 지금까지는 뭐 반탄 찬탄 혹은 친윤 반론으로 나눠졌다면 이번에는 극우는 안 된다, 아니다, 내부 총질은 안 된다, 이 전선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어제 김 후보께서는 혁신을 당이 깨지는 자해 행위라고 했습니다. 당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 당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혁신이 돼야 된다. 당이 더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혁신이 된다면 그 혁신은 말은 혁신이지만 사실은 상당한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선 기간 청렴하고 꼿꼿했던 그분 맞으십니까? 유세장마다 국민들께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하며 큰절 올리던 그분 맞습니까? 친길계, 친핵관 등 극단 세력에 점령당해 계엄 옹호당이라는 주홍 글씨를 영원히 안고 침몰하는 길, 다른 하나는 불법 비상계엄 세력과 진정한 단절을 이루고, 연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이 본인 스스로도 지금 출마할지 출마를 안 하게 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친윤 대 전륜이냐? 역시 키워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만 이게 그동안의 뭐 반탄, 찬탄 이런 것과 별개로 반극우 연대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화면을 볼까요? 김문수, 장동혁,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 구도에서요. 이현종 의원님. 네. 친길 당대표 막아달라면서 안철수 의원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면서 김문수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명운을 건, 운명을 건 전당대회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그동안 장외에서 있어왔던 여러 가지 어떤 논쟁들 등등 이제 전당대회라는 큰 용광로 속에 지금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장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에 장외에서 세력을 키워왔던 소위 이제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옹호 세력,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직접 들어와서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식이든지 참여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전한길 씨는 지금 자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당한 지가 3개월이 안 되는데 물론 뭐 비대위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세력들이 전부 다 지금 당으로 들어와서 지적으로 이제 당을 장악하겠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김문수, 장동혁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또 탄핵에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이제 뭉치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지금 그동안 했던 혁신계, 사실 이제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 세력들이 이제 한 묶음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이 전당대회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8월 22일이 얼마 없고 또 당원 구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는 77만 명의 책임 당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가 사실상 그동안 빠져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빠져나갔다는 것은 결국은 계엄과 탄핵과 이 대선의 어떤 이 여기에 좀 이 혐오를 느낀 이 세력들, 좀 중도적이고 온건한 보수 세력들이 당을 많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그럴 경우는 사실상 이게 탄핵 반대 세력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의힘의 색깔,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부 혹시 당심, 뭐 당원들 분위기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갈증 혹은 뭐 옹호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실 이제 그동안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하던 세력들 이게 분명히 이제 있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지난 이 탄핵 과정 거기서 이제 한남동 집회 그다음 했고, 특히 또 이제 이중당적이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그다음에 뭐 통일교 뭐 최근에 뭐 수사에서 나왔지만 예. 뭐 이런 세력들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와서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예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됐던 63%의 결과보다는 이 당원 구도가 사실상 굉장히 좀 뭐라고 해요?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클릭됐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네,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뭐 물론 일부에서는 이걸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뭐 만난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이른바 뭐 반구구연대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들은 뭐 반구구라는 표현보단 이게 상식적인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연대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와 움직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실은 이제 반탄, 찬탄 구도, 기존의 구도로는 반탄, 찬탄했던 분들이 사실은 당내 입지가 사실 소수거든요. 예. 좁은데 저런 구도로 가게 되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갈등 구도가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반극우연대라고 했는데 저 반극우연대는 이제 깨지기가 쉬운 것 같고 조금 더 언어 순환하고 대중적인 언어를 쓴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세 분이 만약에 연합을 한다 그러면 예. 당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작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물론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이제 전한길 씨의 입당인 것인데 전한길 씨의 입당 자체가 당의 색깔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뭔가 당의 갈등 구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호기를 맞은 거죠. 따라서 저런 당내의 걱정거리를 조금 더 보편화시키고 당의 앞날과 연결시킨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만나서 뭐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했더니 안철수 의원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출마 여부를 마음을 굳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부정선거론과 극우의 당이 지배돼서는 안 된다고 대화를 했다. 성춘 부의장님. 그런데 오늘 전현직 혁신위원장들이 만났어요. 물론 뭐 전직 혁신위원장은 닷새만 했지만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의 얘기 중에는 이 당원 80에 지금 여론 20인 전당대 룰을 당대표 뽑을 때 100%로 여론조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교환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혁신위원장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비대위원들이 저걸 받아줄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분들 그러니까 뭐 전현직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아까 반극우연대라고 말했던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힘을 다 합쳐서 하나로 모아도 해볼까 말까 할 겁니다. 아마 왜냐면 지난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면 이 반탄했던 분들의 세력이 좀 더 크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 이후에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국민의힘 당원 구조도 바뀌었고 거기에 전한길 씨가 또 당원을 이끌고 들어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탄핵에 찬성하고 비상계엄을 지적했던 분들의 세력은 더 위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룰을 바꾸지 않는 한 룰을 뭐 사실상 전 못 바꿀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다 한 명의 후보로 단일화 다거나 힘을 어떻게든 모으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이길 가능성은 전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뭉쳐서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한길 씨처럼 여전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비상계엄을 계몽이라고 했던 분 그런 전한길 씨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저희는 협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협치의 대상 아닌 걸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혁신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좀 국민의힘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밖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춘 부의장께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뭐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도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다 합쳐도 해볼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미 이 지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이미 한 그때 6대4 정도의 힘이 주류에게 쏠려 있다는 게 보여졌는데 지금은 저는 더 쏠렸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후보로 겨우겨우 뭉쳐내야 지금 그런데 친윤 쪽은 지금 주류 세력은 장동혁 의원이랑 지금 김문수 후보로 좀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로 뭉치면 그나마 해볼 만하지만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현종 의원과 성춘 부의장 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른바 뭐 반구구연대라는 표현은 뭐 자주 쓰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주장이 잘 먹히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고 하셨어요. 당원들 생각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한길 씨는요.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조치가 있어야죠. 조치가 있어야 되고 징계 가능하고 그리고 그분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판을 깔아준 중진들한테도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봐요.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입했고 전한길이든 김계리 변호사든 간에 보수주의 가치를
뜻에 맞다면은 국민의힘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니는 오지 마라, 니는 나가라 이런 것은요. 네.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거 갑질이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게 제가 전부 다 국힘 들어가자. 들어가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들어가서 국힘은 우리가 바로 잡자. 좌파의 개딸이 있었다면은 예. 우파의 전환길이 또 우파의 개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뭐 내가 당대표는 못 나갈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힘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본인 변호사 김계리 씨 다 안고 가자는 게 혁신 아니냐. 내가 우파의 개딸을 만들 거다. 강성필 부위원장 어떻게 평론하시겠어요? 일단 이제 뭐 전한길 씨 말처럼 국민의힘은 누구나 가입은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당원이라고 하면 당의 전체적인 입장과 달리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가장 큰 게 어쨌든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분은 날이면 날마다 부정선거 의혹 있다고 계속 제기하고 다니고 예. 또 국민의힘 공식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이제 출당했으니까 우리 당 사람 아니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라고 하지만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러니까 다시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관계를 뭐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리 옳은 소리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한길 저분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자체 그리고 저분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도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우파의 개딸이 되겠다. 강성 지지자도 좀 모으겠다. 왜 내가 김계리 변호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냐.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근데 이제 아까 뭐 반국의원대라는 사람들은 전한길 씨를 비판한과 동시에 아까 안철수 의원도 김문수 전 장을 비판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본인이 대선 때 뭐 계엄과 혹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도 전한길 씨도 좀 품어야 되지 않냐는 취지의 얘기 이런 것들이 본인이 출사표에 대한 말을 뒤집은 것도 뒤집은 거지만 그 부분 아스팔트 우파를 너무 포용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한길 씨가 특정 정치 세력의 수장이다 그러면 예. 그건 사실은 이제 저게 입당 차원이 아니고 정치 세력 대 세력의 통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어요. 예. 만약에 전한길 씨가 이끄는 정치 세력의 색깔이 부정선거를 이건 당연히 옹호하고 이런 식으로 획일화돼 있다라고 그러면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전한길 씨가 어떤 정치 세력의 수장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 명의 당원이라 그러면 그걸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지 들어와서 만약에 당의 입장과 강령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당의 원래 정해져 있는 체제에 따라서 징계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 부분 관련된 논쟁을 누군가 꺼내고 이걸 당내에서 키워나가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할 일을 지금 당내에서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전한길 씨가 당내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든 자연스럽게 당내 주류에 동화되든 이런 식으로 뭔가 흡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당내에서 좀 뭔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갈등 구도를 키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김문수 전 후보가 하는 얘기가 일단 수긍은 되는데 문제는 예.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 나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아무리 여론조사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로서 패한 이후에 실제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뭐 전한길 씨 초청해서 했던 뭐 윤상현, 장동혁 두 의원 그 포럼 형식의 얘기에서도 이제 별다른 전한길 씨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안 냈었다가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는 전한길 씨의 언행, 그동안 뭐 인터뷰 내용이나 뭐 논조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당에 조사를 지시한 모양입니다.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다. 전한길 씨 논란이 커지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8월 22일입니다. 예정된 전당대회는. 물론 뭐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건 별개로.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일단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의 예상은
친윤들이 김문수 전 장관 안 밀고 장동혁 의원 밀면 구도가 뭐 장동혁 대 안철수, 뭐 장동혁 대 혹은 한동훈 이렇게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분석 별로 그렇게 신뢰를 두고 있지 않고요. 이제 국민의힘이 전신의 어떤 정당 보수 정당이라는 게 예. 항상 어떤 노선을 중도 보수 노선을 지켜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도층과 보수층까지도 전부 다 포괄하는 그런 정당이었어요. 그럴 때 항상 선거에 승리해 왔습니다. 불과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전 동에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때 당대표 이준석 뭐 등등 해서 중도 보수 온건한 어떤 노선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항상 승리를 해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이 너무 우파 노선을 강조하고 할 때는 예. 패배를 해왔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이준석 쫓아내고 뭐 등등 하면서 선거 자체가 완전히 이제 되면서 어려워졌는데, 자, 지금 장동혁 의원은 계몽령이 하느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12.3 계엄 때 들어가서 계엄 해제하는데 투표를 했던 분이거든요. 예, 18명 중에 한 명이죠. 네, 근데 갑자기 집회 나가더니만은 하느님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김문수 지금 전 후보, 이분이 한 대구시에 선거 한 10년 전에 나간 이후로는 자유통일당 대표를 하다가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했는 그 한 10년을 보면 주로 이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보수 자유통일당 이쪽에 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자, 이 두 분이 이제 당에서 열등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즉 중도 보수 노선에서 이제는 극우 노선으로 당이 변화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지지율 10%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노선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이 중도를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국민의힘이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중도 보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선 전에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그 영역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이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선 승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기존의 중도 온건한 보수 노선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극우 노선을 갈 것인지 굉장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고, 거기에 김문수, 장동혁 이 두 분이 어떤 식이든지 당내 선거에서 이길 경우에 아마 저는 굉장히 아마 이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장동혁 의원은 분란을 일으키면 공천은 없고 지금은 똘똘 뭉쳐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당대표 출마를 굳혔기 때문에 뭐 찬탄 반탄 뭐 친윤 반윤이 아니라 지금은 극우는 안 된다, 내부 총질은 안 된다, 뭐 이 싸움으로 전선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요. 국민의힘 얘기 글쎄요. 이건 뭐 서로 내홍이라고 보기에도 더 수위를 넘나드는 이 내부 분란 같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